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집중 시사 토크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소식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안에서 인권 침해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아서 당적을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모양새입니다. 이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 정치부의 이세영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세영 기자, 네.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적 정리 윤리위원회가 결정해야죠? 오늘 열렸습니까? 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가 오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친박 최고위원이죠. 김태흠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그러니까 전신의 새누리당이죠. 제1호 당원 아닙니까? 1호 당원인 만큼 본인에게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당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본인의 의사를 묻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당의 사무총장이죠. 홍문표 사무총장이 유영하 변호사 등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 등을 통해서 당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달했는지 아니면 전달이 아직 안 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제 홍문표 사무총장이 실제로 지금 유영하 변호사 밖에 박 전 대통령과 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 맞잖아요. 근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일단 사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차례 이제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또 전화를 받지 않고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홍문표 사무총장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조차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진 탈당해 주십시오입니까?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언론 보도에도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존 언론이나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런 자유한국당의 당내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있었는데 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무총장이 당의 입장을 전하려고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거든요. 근데 잘 전달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좀 볼까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탈당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오늘 열리려다가 일단 연기된 상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단을 우리가 한번 기다려봐야 되는 것 아니냐. 김태흠 최고위원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홍준표 대표가 받아들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흠 의원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일원입니다. 최고위원인데 김태흠 의원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전화통화해봤습니다. 김태흠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 홍준표 대표가 이미 타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타진은 아직 못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유영하 이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본인의 그런 의사를 묻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또 당에서 무리하게 출당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게 봅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를 먼저 묻는 그래서 절차와 이 프로세스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또 투명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당을 위해서라도 네. 스스로 당적을 정리하고 당을 떠나는 게 순리다.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도 이 모든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으니까 그 당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의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본인께서 스스로 당적 정리를 하는 것이 뭔가 당의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는 지금 김태흠 의원과 이야기 나누는 기자의 뒷모습 이세영 기자 같은데 맞습니까?
아, 네. 네. 예. 김태용 의원이 말이죠. 친박계 의원이에요. 친박계 의원 입에서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네네. 당을 떠나시는 게 순리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박대출 의원도 친박계 의원인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박계 의견이 다 모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적 정리를 해주시고 당을 떠나면 결국은 바른정당에 있는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이 보수 통합을 이유로 같이 힘을 합칠 이런 어떤 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달라 이런 희망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저도 추측입니다.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문표 사무총장도 연락을 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를 않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죠. 재판정에서 이 법치의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하는 거는 나에게서 끝내달라. 모든 멍해와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 그러나 지금 본인이 적용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본인은 혐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이런 거고 재판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재판부한테 맡겨서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책임지겠다 이 뜻이지 지금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서 자유한국당을 자기 스스로 탈당하거나 이렇게 걸어나가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은 아무 정치적 책임은 나는 지금 정치보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자유한국당을 나갈 일은 없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고민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의 고민이 크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대부분의 분위기는 알아서 좀 당적 정리해 주십시오.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랬고 스스로 알아서 당적 정리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사고할 거냐. 예컨대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미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가 일부러 못되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본인을 제일 중심에 두고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인을 중심에 뒀을 때 차라리 예를 들어서 당적을 이탈하는 게 보수 진영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할 수 있겠죠. 대한애국당이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이제 아울러 가지고 지원을 받는다. 아마도 자유한국당도 유영하 변호사한테 그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당적을 버릴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서포트를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인데, 근데 또 자유한국당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확실한 것은 양측의 신뢰되는 대화 채널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협의와 이런 걸 통해서 정해진다기보다는 그야말로 박 전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든 당인데 이렇게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 네. 오면은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결국 걸까요? 홍준표 대표는 국민 앞에 천명한 것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지도자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매듭 짓고 가겠다라고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당의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지금 사실 어제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안 열렸단 말이죠. 그러면 23일 날 홍준표 대표가 미국으로 떠나는데 그 전에 다음 주 초쯤 다음 주 초가 아니고 이번 주라도 마무리할 수 있죠.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일간의 말미가 있지 않습니까? 10일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동 제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인 파장은 상당히 클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하는 건
현역 의원을 제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길이죠. 그런데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진 탈당을 만약에 윤리위가 의결한다면 이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107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제적 의원들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제명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만약에 그것까지 밀어붙여서 그 안이 부결이 된다면 홍준표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방문 전에 결론 나기를 원하는 겁니까? 갔다 와서 결론 나도 괜찮다는 입장입니까? 일단은 방미 전에, 그러니까 23일 전에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 짓고 가겠다는 입장이고요. 홍준표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에 대한 의사가 있냐 없냐 이게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 그 당의 입장이 지금 전달됐냐 안 됐냐 이것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 당의 입장이 전달 안 되더라도 이 문제를 금주에 이번 주 안에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측을 한번 해보면 일단 윤리위원회가 열릴 때 이제 이 징계안이 상정됐다고 본인에게 통보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까지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한번 기다려보고 입장이 없다 혹은 의사 전달이 안 됐다면 이제 내일 징계안을 상정한다고 이제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20일쯤에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22일쯤이면 모레 네, 금요일, 그렇죠. 금요일쯤에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세영 기자의 이야기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은 자유한국당의 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하여튼 결론을 한번 보고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이건 놓고 청와대에서 재판관들의 뜻으로 김희수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브리핑한 이후 야3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죠. 이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헌법재판관 8명이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조석희 헌법재판관 현재 1명 공석이거든요. 이 1명의 재판관 지명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도 빨리 지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 조금은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입장과 헌재 입장 근본적 차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얘기죠. 청와대는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미비 먼저 해소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 표명, 야3당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야3당의 주장 받아들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와 헌재 입장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냐고요. 일단 그 청와대 입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회에 있다 공은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김희수 헌재소장 대행을 9월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먼저 그 입법이 이루어지면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그건 이제 궤변에 불과하다.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이 문제는 국회 공을 넘길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해결될 일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이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나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니냐,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먼저 권한대행 체제로 가기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았고 김희수 재판관을 만장일치로 했다라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브리핑한 시점이 10월 10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김희수 대행 체제로 당분간 가보자고 결정한 게 9월 18일이에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발표할 때 10월 10일 발표할 때 헌재가 김희수 대행 체제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간다 하면서 그러나 이거는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못을 박지 않고 내년 9월까지 가겠다고 말은 안 했지만 모든 언론이 청와대는 지금 이 대행 체제로 내년 9월까지 가겠다고 다 썼고 여권 관계자들도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 입법 미비, 임기에 대한 입법 미비죠.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이게 안 돼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가 10월 10일 발표할 때 그런 결정을 9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미리 알았다면 절대 김희수 대행 체제로 이렇게 가자고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국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SNS를 통해서 김희수 대행께 사과도 하고 뭐 여권에서 다 응원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헌재 소장 대행 체제는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이 상태를 조속히 해결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청와대가 심각하게 고려해서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부결된 그분을 통해서 내년 9월까지 사실상 소장 역할을 맡게 한다면 이거는 상권 분립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판관들도 빨리 이 비정상 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하는 거고 야당도 조속히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곤혹스러우니까 결국은 지금 임기에 대한 입법 미비를 핑계로 자꾸 핑퐁하는 듯이 보이는데 지금 청와대의 이 태도는 저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청와대 생각은 국회가 이 입법 미비 대법원장처럼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따로 둬서 대법원장은 따로 지명할 수 있게 하는 그 임기도 6년으로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입법을 좀 보완해 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뭐 빨리 처리할지 천천히 처리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요. 그 국회를 비판하는 거하고 별개로 청와대는 진도가 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가 딱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지난주에도 헌법재판관들의 뜻을 청와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드렸었어요. 헌법재판관들의 뜻은 어찌됐건 지금 8명밖에 없고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는 하루라도 공석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재판소장을 공석으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로 이 중에서는 빨리 한 명을 채우는 동안은 김희수 권한대행이 제일 연장자고 또 이제 임기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임시로 맡는다. 이 뜻을 모은 것인데 그걸 좀 과장해서 받아들여 이 체제에 대해서 마치 건의를 한 것처럼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헌법재판관 8명의 뜻 중에 김희수 헌법재판관 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스텝이 지금 꼬여버렸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를 비판하고 뭐 압력을 넣을 뭐 이제 여론의 이제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 그것은 그것대로고 또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까 청와대 관계자가 했던 이야기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이 아니고 첫 번째요. 청와대 입장과 헌재 입장 근본적인 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남은 한 명, 공석인 한 명 자리 빨리 지명하고 헌법재판소장도 빨리 지명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저런 얘기를 했던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3당, 야당의 이야기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주장을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희수 헌재 소장 직무대행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입장 표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일동이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개 반박하는 이런 지금 시대에 정말 없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이 표명이 되면 이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운영자로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강압하시고 정상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게 옳다라고. 청와대에서 공석인 재판관부터 정하고 나중에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은 말 잘 듣는지 보고 소장으로 지명하겠다는 유치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대통령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그간 대통령께서 자초한 혼란 깔끔하게 인정하십시오. 김희수 재판관께 사과하지 마시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이상일 의원이 한번
생각을 얘기해 주시죠. 청와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청와대가 이제 말만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빨리 지명하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네, 청와대는 가능한 한 헌재 소장 후보자를 가능한 한 빨리 지명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먼저 지명해서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를 만든 다음에 헌재 소장은 재판관에서 뽑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헌재 소장을 지명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재판관을 지명함과 동시에 그 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소장 후보자로 동시에 지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빨리 고민을 해서 적합한 후보자를 찾아서 지명을 하는 게 저는 옳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청와대가 말하는 헌재 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미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이분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기 입법 미비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는 그때부터 이 입법 미비를 그때부터 문제 지적을 했다면 지금 설득력이 있는데 그때는 김희수 재판관을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부결된 다음에 이제 와서 새로운 소장 후보자를 빨리 지명하려니까 입법 미비 상태를 해소해달라. 이거는 청와대가 사실은 정도로 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인선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훌륭한 분을 이렇게 지명을 해서 국민 앞에 내놓는 게 정도다 이런 생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아침에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자가 결정하면 그에 대한 입장은 자연스럽게 브리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청와대 출입기자들 예단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국정감사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열리는 상임위원회가 3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국정감사 취재한 게 몇 번째예요?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예, 어떻습니까? 지난 월화 이틀 취재해 보니까 어때요? 네, 사실 기억에 남는 게 막말, 고성, 파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이슈를 끌어내지도 못했던 것 같고요. 네, 막말, 파행, 고성. 네. 국회의원들이 목소리가 큽니까? 실제로 들으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세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의원들 국정감사장에서 물론 싸우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정책감사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은데 일단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정말 이러지 않아줬으면 20대 국회 정도 됐으면 이제 과거와 달라질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과 기대를 갖고 계실 텐데 20대 국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여야 의원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 헌법 재판소 무슨 권한 대행커녕 김진태 의원님 헌법 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없는 대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짓상한 국정감사의장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저는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김희수 권한대행님 희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계십시오. 예, 그냥 계세요. 예. 아니. 박홍기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협박이만 건지 그거 반말하고 계시네. 저쪽은 왜 제대로 안 하고 왜 나만 그럽니까 왜? 김한배 간사님, 저 좀 봅시다. 여당은 안 되겠다. 여당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되면 민주당에 가지고 헌법에 부착되어 있는 내용물에 여야 의원들의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부득이 회의를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잘 진행되는 국감을 파행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는지를 국회의원 권한으로서 따지는 자리입니다. 따지시면 되잖아요, 오늘 정책을 가지고. 그리고 저는 국정감사위원으로서 오늘 금감위에 물어볼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당의 이학영 간사님께서 야당 시절에 우리가 국회 본회의장이나
다른 데서 흔히 보았던 그런 광경이고 새삼스럽지 않은데 오늘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감에 대한 진행 여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저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왼쪽은 자유시장 경제는 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상생하고 공존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조용히 좀 하세요. 잠깐만 꺼주세요. 시간 좀 꺼주세요. 야당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잡담하면 저도 계속 잡담할 겁니다. 이렇게 잡담하실 거죠? 잡담하실 거죠? 박남심 의원님, 백재현 의원님, 서병훈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 잡담하지 마세요. 자, 장재현 의원 계속 질의하세요. 자, 의원님들, 자, 시작하세요. 장재현 의원. 시장님. 그래, 야, 끝나고. 네. 자. 잠깐만요. 있죠. 오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그리고 잡담하지 마세요. 뭐 큰 목소리로. 자, 장의원. 자, 그래, 예, 맞습니다. 자, 여당 의원, 여야 의원. 진정하시고. 제가 질의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 서병훈 의원이 말씀할 때 제가 꼭 끼어들겠습니다. 네. 자, 장재현 의원 계속하세요. 예, 길게 보여드렸습니다. 여야 의원들 국정감사장에서 물론 열심히 하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긴 하는데 본질과는 상관없는 정책감사와는 상관없는 그런 신경전 많이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도대체 언제쯤이면 고쳐질까요? 오늘 정치권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